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하셨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가입하시면 전체 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 항상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질문, 문의사항, 건의사항, 비즈니스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댓글에, 고정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놓을 거니까 메일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일본 야구 4가지 경기, KBO 2가지 경기. 근데 오늘 우치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최대한 우치 가능성이 없는 경기들 위주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100% 진행이 될 것 같은 경기는 오릭스라든지 소뱅은 돔에서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뭐 히로시마라든지 라쿠텐, 뭐 SSG 아니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진행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일정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KBO 이제 지방에서 하는 경기들 뭐 마산 경기라든지 오늘 어디 있죠? 자, 오늘 뭐 부산, 마산 아니면 이제 광주 이런 경기들은 아마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 좀 하시고 6가지 경기 멘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히로시마와 요미우리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로시마, 요미우리. 자, 어제 양팀 2차전을 한 번만 리마인드 해보자면은 히로시마가 위닝 시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8회 말까지 1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9회 초에 이 실점을 내어줬거든요. 나가자키가 이 시점을 내어주면서 2대 1로 패배를 당하고 왔고요. 사실 이번 시즌 히로시마의 선발들이 되게 잘해주는데 자, 지금 히로시마가 선발 방어율이 1.54, 리그 전체 1위 팀입니다. 오늘 등판하는 이제 오카모토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의 경기 나와서 7일 동안 무실점. 경기력이 되게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히로시마가 이 선발들이 잘해주고 있는데 득점에 대한 존이 안 되고요. 불펜 구간에서 조금 내어주는 실점이 접전 상황에서는 조금 많아지고 있다 라는 리스크를 가져갑니다. 자, 사실 오늘 선발 오카모토 같은 경우에는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뭐 스플릿까지 이제 상하 로케이션을 되게 잘 이용하는 유형인데 이거 존 낮은 데를 또 잘 이용하면서 장타에 대한 억제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하드히팅에 대한 비율이 조금 많은 편에다가 공교롭게도 오늘 매첩 상대 요미우리란 팀 자체가 발사각도 높은 편이 아니고 하드히팅에 대한 능력이 있는 팀이라 사실 상성에서의 좀 밀리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경기처럼 7이닝 무실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6이닝 이하, 한 2실점 정도, 2실점 전후 정도는 아마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카모토 이후에 이제 7회, 8회, 9회 이때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뭐 테일러 허니라든지 나가자키라든지 모두 연투 중이고요. 팀 전체적인 불펜이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요미우리의 선발은 노리모토 등판합니다. 직전 경기 꽤나 잘 던졌어요. 7이닝 던져주면서 피안타 5개, 피홈런 하나, 0.71의 WHP와 2.57의 ERA. 사실 페스볼을 보니까 한 144km 정도 나오던데
불펜으로 뛸 때보다 한 3kg, 4kg 정도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9위는 나쁘지 않고요. 커맨드가 또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사실 히로시마가 140kg대 페스티벌을 리그에서 가장 못 치는 팀 중에 또 한 팀이라서 노리모토에 대한 기대값은 여전히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발부터 불펜 대결, 뭐 빠따 흐름까지 요미우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요미우리 승리,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요미 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5.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히로시마에 대한 득점 기대값이 워낙에 낮고, 이제 밸런스가 요미우리가 훨씬 더 낮고, 불펜 뎁스도 요미가 좀 더 낮죠? 필승조 뭐 연투 1점까지 감안했을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 라쿠텐 리오넴 경기 살펴볼게요. 라쿠텐 리오넴.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뭐 양팀 선발들이 그래도 안정감 있게 던져줄 수 있는 자원들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자, 라쿠텐 선발 호세 우레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MLB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52kg짜리 굉장히 빠른 패스볼에다가 뭐 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빠른 구속, 강한 구위. 메이저 있을 때보다도 커맨드가 또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타자 수준 자체가 MLB 대비했을 때 좀 떨어지는 리그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자신있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니오넴도 홈과 원정에서의 빠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라쿠텐과의 1차전, 2차전에서 평균 득점이 지금 0.5득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다가 펀치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팀인데, 라쿠텐이라는 구장 자체가, 라쿠텐 모바일이라는 구장 자체가 굉장히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이다 보니까 역시나 니오넴이 사실 라쿠텐 원정 가서는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호세 우레나는 역시나 뭐 잘 던져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니오넴의 선발은 카토가 등판합니다. 13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보더라인 투구까지 가능한 자원인데, 지난 시즌 스탯을 보시면 21번의 경기 뛰면서 120이닝 동안에 뭐 피안타 126개, 피홈런 16개, 정타, 장타에 대한 억제는 조금 아쉬웠지만 볼넷에 대한 관리는 정말 잘 됐거든요. 라쿠텐도 사실 이번 시즌 득점 8위, 타율 9위, 볼넷 9위, 홈런 꼴찌.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지 않은 구간이고요.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또 줄어드는 추세.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선발 싸움부터 뒷심 싸움 넘어갔을 때에도 역시나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쿠텐은 최근 5경기에서 불펜 실점이 없었습니다. 자책이 없었어요. 뭐 니오넴도 최근에 괜찮고요. 그래서 요거 라쿠텐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한방 싸움이 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장타 한방 싸움. 자, 라쿠텐 프레 아니면 6.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려볼게요. 자, 오릭스랑 지바롯데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릭스, 지바롯데. 자, 홈팀 오릭스가 지바롯데와 1차전, 2차전을 모두 잡아내면서 위닝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가져오게 된다면 수입까지 조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오늘 오릭스의 선발은 히로야가 등판을 합니다. 자,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릿 체인지업까지 전체적인 커맨드라든지 볼 끝이 굉장히 좋은 유형이거든요. 라쿠텐전에서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세이브 전에서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 히로야가 지난 시즌 지바 만났을 때는 5경기 나와서 35.2이닝 동안 9자책 2.27의 ERA 되게 잘 던졌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지바 롯데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2득점대, 원정에서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팀에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팀 OPS가 0.486, 리그 전체 11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히로에 대한 기대값을 7이닝 이상 완벽투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뭐 이 근처 어딘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지바롯데의 선발은 니시노 유지가 등판을 합니다.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투심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커맨드에서의 강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친구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페스볼이 조금 많이 맞아 나가거든요. 뭐 정타에 대한 억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조금 아쉬운 편이고 뭐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 지바롯데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안 되지만 생각보다 지금 실책도 많거든요. 그리고 니시노는 명확하게 야수들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또 유형이다 보니까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장 컨디션, 밸류 싸움에서까지도 오릭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오릭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1.5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 볼게요.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소프트뱅크와 세이브 경기 살펴볼게요. 소뱅, 세이브. 자, 홈팀 소뱅이 세이브와 1차전, 2차전을 전부 다 내어주고 왔고요. 홈에서 5등까지 지게 되면은 수입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세이브의 선발은 스가이가 등판을 합니다. 사실 어제 타카시의 8이닝 무실점 완벽투 기반으로 세이브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오늘 등판하는 스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정감이 좀 떨어져요. 14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전체적인 피칭 스터프가 좋은 편은 아니고요. 구위도 조금 약한 편이고 뜬공 유형의 투수라는 점까지. 자, 이번 시즌 소뱅은 뭐 득점 2위, 타율 1위, 볼넷 3위, 홈런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에다가 사실 지금 자완 투수 만났을 때도 소뱅이 아마 재작년까지는 좀 약했어요. 자완 만났을 때. 근데 작년에 괜찮았고 올해도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796, 리그 전체 3위거든요. 스가이에 대한 기대값을 좀 최대한 낮게 잡아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소뱅의 선발은 오츠가 등판을 합니다.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그 다음에 뭐 체인저, 스플릿, 커브, 슬라이더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무빙볼 밸류도 괜찮고요.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닝 대비 볼넷 비율도 많지 않고요. 사실 게임은 화력전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뭐 선발 밸류 싸움, 빠따 밸류 싸움, 뒷심 싸움에 있어서도 소뱅이 오늘은 가져오면서 수입은 조금 피해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뭐 요 정도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이브가 지금 불펜이 많이 좀 약해졌어요. 뭐 이제 누구야? 그 타이라도 지금 선발로 전환이 됐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뎁스나 밸류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 스가이에 대한 기대값이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은 좀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소뱅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1.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6.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구갸를 2개만 준비했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갈게요. 따로 올리지 않고 한 번에 올리겠습니다. 자, SSG랑 한화 경기 살펴볼게요. SSG 한화. 자, 이 매치업은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파이어볼러 맞대결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화이트도 150kg짜리 페스볼을 던질 수 있고요. 윌켈 에르난데스도 사실 150kg짜리 공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SSG는 파이어볼러 만났을 때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편에다가 어제 문동주의 볼을 또 많이 보고 왔다 보니까 파이어볼러 공을 또 보고 왔다 보니까 오늘 윌켈에 대한 공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이 윌켈 같은 경우에는 149kg짜리,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뭐 구속은 빨라요. 근데 뭐 제구 능력이라든지 구위라든지 무브먼트라든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자, 이 밑에 지표는 제가 오타, 요거는 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윌켈에 대한 기대값을 너무 높게 잡아주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SSG의 선발 미치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커브, 스위퍼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데, 기아전에서 조금 부진했어요. 근데 이제 롯데전에서 7이닝 2자책으로 잘 던졌고요. 지난 시즌 하나 만났을 때도 총 5번 만나서 30.1 동안 9자책 2.67의 ERA 잘 던졌었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좀 약한 구종이 뭐냐면 밸류가 높은 이런 커브 같은 구종, 이거 잘 못 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선발 싸움에 있어서 SSG가 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후반부 넘어가서는 약간 소강 상태에 대한 느낌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승리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SSG 승리라든지 아니면 9.5 언더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 볼게요. 두산 키움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영하가 선발로 복귀를 한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불펜으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선발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뭐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스플릿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데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가 아쉽냐면은 2이닝 데뷔했을 때 볼넷이 너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투구수도 많은 편에다가
스스로 약간 위기를 좀 자초하는 느낌의 경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좀 투구수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볼넷을 많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키움은 사실 최근에 좀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산과의 1차전, 2차전 경기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볼넷도 얻어나가고 있고 집중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영하에게 안정감 있게 긴 이닝을 막아주는 미션 자체가 난이도가 되게 높을 수밖에 없다. 이영하가 조금 빠르게 내려간다면 지금 부진하고 있는 불펜이 좀 빠르게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두산의 야수들의 집중력까지 감안한다면 뭐 저는 사실 시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알칸타라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여전히 구속 빠르고요. 그 다음에 낮은 존 또 공략을 또 잘하는 편이고 땅볼 유도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 알칸타라가 조금 불안한 게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구장 자체가 잠실 구장이라는 투수에게 좀 유리한 구장이라는 점이라든지 지난 시즌 알칸타라가 두산 만났을 때 3번의 경기 나와서 19이닝 동안 2자책 0점대 ERA 기록하면서 굉장히 강했었다는 점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뭐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더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은 키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움 승에다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6가지 경기 분석 멘트를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뭐 우천 이슈가 있는데 다들 뭐 빗길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뭐 취소되는 경기들 뭐 좀 체크 좀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저녁 때 MLB 분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다들 감사합니다.